빵집 할아버지의 숨겨진 교향곡 빗방울이 작은 베이커리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다. 새벽 3시 30분, 온 마을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에 71세의 박건수는 이미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밀가루 묻은 낡은 흰 앞치마를 두르고 둥근 안경 너머 온화한 갈색 눈동자로 오늘도 반죽을 치대기 시작한다. 65cm 정도의 작은 체구에 오랜 제빵일로 조금 구부정해진 등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에는 인생의 풍상을 말해주는 잔잔한 표정이 있다. 손은 밀가루로 늘 하얗게 물들어 있지만 그 손끝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고 섬세한 움직임을 보여준다. 박씨 베이커리라고 쓰인 낡은 간판 아래서 건수는 30년 동안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일을 해왔다. 아들 부부를 교통사고로 잃은 후 갓 태어난 손녀를 키우기 위해 시작한 빵 만들기. 그때까지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선택한 유일한 선택지였다. 새벽 4시, 오븐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빵 냄새가 가게 안에 퍼진다. 건수는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바게트, 식빵, 메론빵,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가는 손놀림에는 71세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확실함이 있었다. 오늘도 또 일찍이네요, 할아버지. 14세 손녀 박소희가 2층에서 계단을 내려온다. 어깨까지 내려온 검은 머리를 가볍게 묶고 교복을 입은 그녀는 매일 아침 이 광경을 보는 것이 우울했다. 반 친구들은 모두 부모가 의사나 변호사, 대기업 직장인인데 자신의 할아버지만 동네 작은 빵집을 운영한다. 안녕, 소희야. 오늘도 학교 열심히 다녀와. 건수가 따뜻하게 말을 걸지만 소희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급히 아침을 해치운다. 친구들과 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빵 냄새가 교복이나 머리에 밴 건 아닌지 늘 걱정이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건수는 온화하게 미소 짓지만 손녀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아픈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71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다. 오전 6시 개점 준비. 건수는 진열대에 빵을 진열하기 시작한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지만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얼굴을 찌푸리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이 많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무시당한다. 건수는 익숙한 듯 묵묵히 작업을 계속한다. 30년간 이런 일의 반복이었다. 오전 8시 개점 시간. 첫 번째 손님은 단골 김순자 씨였다. 65세인 그녀는 파마를 한 갈색 단발머리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어 영락없이 동네 소문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다. 박씨, 댁손녀 또 교복 더러워져 있던데요. 김씨가 빵을 고르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한다. 다른 손님들도 들으라는 듯이. 밀가루가 묻어 있더라고요. 보기 흉해요. 좀 더 신경 쓰세요. 죄송합니다. 건수는 깊이 고개를 숙인다. 71년을 살아온 인내심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 가게 앞을 지나는 아이들은 빵 냄새를 싫어하며 코를 막고 뛰어간다. 젊은 엄마들도 저 빵집 정말 낡았네 라고 수군거리며 일부러 돌아서 지나간다. 오전 내내 단골이었던 노부부도 요즘은 마트가 더 싸고 종류도 많아서라며 발걸음이 뜸해졌다. 건수는 혼자서 가게를 지키고 있다. 오후 2시 소희가 중학교에서 돌아온다. 오늘은 음악 시간에 바이올린 연습이 있었다. 다음 달 학교 음악제에서 연주하기로 했는데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다. 활 잡는 법도 불안정하고 음정도 자꾸 틀어진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수고했다. 건수가 다정하게 말을 걸지만 소희는 가볍게 손만 흔들고 급히 안쪽 주거 공간으로 사라진다.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것도 최소한으로 친구들에게 보이는 게 부끄럽기 때문이다. 건수는 혼자서 가게 정리를 시작한다. 빵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으며 내일 준비를 한다. 71세 몸에는 힘든 일이지만 30년 넘게 해온 일과다. 능숙하게 정리하면서 문득 귀를 기울인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것은 소희가 켜는 바이올린 소리, 도레미 파솔. 단조로운 연습곡이지만 건수의 표정이 잠시 복잡해진다. 마치 그 소리에서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느끼는 것처럼. 활의 각도가 불안정하고 음정도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건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듣기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옆집에서 시끄럽네, 바이올린이라니 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건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저녁 유비범 씨, 건수와 소희 둘만의 조용한 식탁. 아들 부부를 잃고 난 후 이 정적에 익숙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건수가 젓가락을 멈추고 묻는다. 별로, 그냥 그랬어요. 소희가 시큰둥하게 대답한다. 할아버지 손에서 나는 밀가루 냄새가 신경 쓰여 좀처럼 식사에 집중할 수 없다. 건수는 그것을 눈치챈 듯 살짝 자신의 손을 무릎 아래로 감췄다. 식사가 끝나면 소희는 곧바로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간다. 혼자 남은 건수는 오래 쓴 그릇을 정성스럽게 씻으며 창밖을 바라본다. 가로등에 비친 조용한 상점가. 예전에는 더 활기찼었다. 빵집도 채소 가게도 정육점도 모두 가족 경영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들러주었다. 이제는 편의점과 마트가 판을 치고 개인 상점들은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다. 건수의 가게도 예외는 아니다. 매출은 해마다 줄어들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외면받고 사랑하는 손녀에게도 거리를 두어진다. 그래도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게를 연다. 그것이 그의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릇을 닦으며 건수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71년의 인생에서 이렇게 외로움을 느낀 적은 없었다. 그날 밤, 소희가 2층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계속하는 중에 건수는 1층 거실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다. 71세 노인은 낡은 나무 책상을 마주하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 문득 건수의 오른손이 움직였다. 검지로 책상 표면을 가볍게 두드린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악기를 연주하는 듯한 섬세하고 신중한 동작이었다.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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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 일정한 리듬으로.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손가락 움직임에는 뭔가 의미 있는 패턴이 있다. 2층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건수의 손가락 움직임이 변화한다. 소희가 켜는 연습곡의 선율에 맞춰서 책상을 두드리는 리듬이 미묘하게 조정되어 간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지선 샘번이 아직 조금 낮네. 건수가 작게 중얼거린다.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것도 아닌 혼잣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빵 만드는 노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전문적인 내용이었다. 소희의 연주가 멈추자 건수도 손가락 움직임을 멈춘다. 그리고 낡은 서랍에서 신문 기사 한 장을 꺼냈다. 25년도 더 된 음악 잡지에 오려낸 기사였다. 지면에는 젊은 시절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공방을 방문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사진이 실려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직 45세였던 시절의 건수의 모습도 있었다.
기사 제목에는 천재 바이올린 제작자 박건수의 마법의 손이라고 쓰여 있다. 건수는 그 기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71세의 눈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며든다. 그리움과 동시에 깊은 후회 같은 색깔이 섞여 있다. 기사 속에서 당시의 건수가 했던 말에 시선이 멈춘다. 진정한 음악은 악기와 연주자의 영혼이 하나가 될 때 탄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한 조율과 악기 상태가 필수다. 건수의 손가락이 다시 책상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복잡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 마치 기억 깊숙한 곳에서 되살아나는 무언가를 손끝으로 확인하는 것처럼. 그때 2층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수고하세요. 오늘은 이제 끝. 수고했다. 정말 열심히 했구나. 건수는 서둘러 신문 기사를 서랍에 넣고 평온한 표정을 짓는다. 소희가 1층으로 내려오자 건수는 평소처럼 따뜻하게 맞았다. 오늘 바이올린 정말 열심히 했구나. 정말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소희가 기뻐하며 웃는다.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웃음이었다. 음악제까지 이제 3주구나. 네, 열심히 할게요. 소희의 의지가 담긴 표정을 보며 건수의 가슴이 따뜻해진다. 동시에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강한 빛이 눈에 깃들었다. 그날 밤 소희가 잠든 후 건수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가죽 케이스를 꺼낸다. 언뜻 보면 빵을 만들 때 쓰는 작은 도구 상자처럼도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의 내용물은 분명히 달랐다. 건수는 그 케이스를 열고 안에서 정밀한 공구를 꺼낸다. 바이올린 조정과 수리에 사용하는 전문적인 도구들이었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도구 특유의 손에 익은 감촉이 있다.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 건수가 자신에게 중얼거린다. 25년의 공백을 과연 되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손녀가 고생하는 모습을 본 이상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다. 창밖을 보니 가로등에 비친 조용한 상점가가 펼쳐져 있다. 내일도 또 빵을 만드는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외면받고 손녀에게도 거리를 두어지는 날들이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건수의 마음속에는 작은 결의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 71세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건수는 도구를 소중히 서랍에 넣고 2층으로 향했다. 내일도 또 새벽부터 빵 만드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소희는 음악실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었다. 다음 달 음악제를 위해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필사적으로 켜고 있다. 14세의 손가락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마음을 담아 현을 울리고 있었다. 아, 소희야. 반 친구, 여학생 몇 명이 음악실에 들어온다. 소희는 연습을 멈추고 뒤돌아봤다. 수고해. 많이 늘었네.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한 여학생이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다. 뭔가 이상한 냄새 안 나. 정말이다. 빵 냄새. 소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아, 맞다. 소희는 빵집 손녀잖아. 이민아가 희죽거리며 말한다. 손까지 가루 묻은 것 같은데. 그런 손으로 바이올린 만져도 괜찮아. 우리도 써야 하는데 좀 싫을 것 같은데. 소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고 음악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혼자가 되자마자 어깨를 떨며 울기 시작했다. 14세 소녀에게는 너무나 잔혹한 말들이었다. 방과 후 소희는 혼자 집에 가려고 했다. 평소라면 할아버지가 마중 나오는데 오늘만은 오지 않았으면 했다. 친구들에게 보이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니까. 교문을 나가려던 순간 익숙한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건수였다. 71세 할아버지가 밀가루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손녀를 마중 나와 있었다. 다른 학생들이 지나갈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거나 코를 막는다. 건수는 익숙한 듯 조용히 서 있다. 할아버지,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다. 수고했다. 오늘은 어땠니? 건수가 온화하게 미소 짓는다. 손녀의 빨간 눈을 알아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한다. 도중에 교사 창문에서 음악실에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다. 음악부 학생이 무언가 연습곡을 켜고 있는 것 같다. 그때였다. 건수의 발걸음이 딱 멈췄다. 음악실 쪽을 올려다본다. 표정이 잠시 날카로워진다. 마치 그 소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것처럼.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고개를 조금 기울인다. 71년간 키워온 무언가를 드러내는 집중력이 잠시 얼굴에 떠올랐다. 할아버지, 소희가 이상해하며 부른다. 아니야. 건수는 황급히 걷기 시작했다. 평소에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다. 하지만 걸으면서도 때때로 뒤돌아 음악실을 올려다본다. 그 표정에는 단순한 빵 만드는 노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뭔가를 꿰뚫어 보려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른 전문적인 감각으로 소리의 미세한 차이를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소희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눈치채지 못했다. 오늘의 굴욕적인 일로 머리가 가득했으니까. 내일부터는 혼자 올 테니까 마중 안 나오셔도 돼요. 소희가 툭 내뱉는다. 그래, 알겠다. 건수가 쓸쓸하게 웃었다. 손녀 나름의 배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건수의 머릿속에서는 아까 들은 음악실의 바이올린 소리가 아직도 울리고 있었다. 일반인이 들으면 별것 아닌 연습곡. 하지만 그의 귀에는 분명히 조율의 어긋남이 들렸다. 특히 고음역의 지선과 이선. 아마도 습도 변화로 팩이 미묘하게 어긋난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고 건수는 묵묵히 걸어갔다. 단순한 빵 만드는 노인이 바이올린 조율에 대해 이야기한들 누가 믿을까? 해질녘 상점가를 할아버지와 손녀가 조용히 걸어간다. 둘 사이에는 아직 깊은 골이 있었다. 하지만 건수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조용히 잠들어 있다. 그것이 언제, 어떤 형태로 밖으로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음악제를 2주 앞둔 금요일 방과 후 음악실에는 15명 정도의 학생이 모여 최종 조정 연습이 이루어졌다. 소희는 구석 자리에서 혼자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연습하고 있다. 14세 손가락은 긴장으로 조금 떨렸지만 그래도 필사적으로 현을 울리고 있었다. 소희야, 많이 늘었네. 음악교사 한 선생님이 말을 건다. 감사합니다. 소희가 기뻐하며 웃었다. 음악제 출연이 결정된 후 집에 와서는 밥도 거르고 늦은 밤까지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 할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있지만 음악만큼은 그녀의 마음에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선생님, 잠깐만요. 반 친구 중 한 명인 이민아가 손을 든다. 15세인 미나는 오전에 조율사가 조율을 마친 아직 반짝반짝 닦인 바이올린 앞에서 뭔가를 가만히 보고 있다. 왜 그래?
한 선생님이 돌아본다. 그 바이올린 소희가 만진 다음인데요. 이민아가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말한다. 다른 학생들도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뭔 소리야? 한 선생님이 미간을 찌푸린다. 소희 손에서 빵 냄새 나잖아요. 할아버지가 빵집 하시니까. 그래. 그 손으로 만진 바이올린 아무도 켜기 싫어. 다른 학생도 말하기 시작한다.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침에 분명히 손을 깨끗이 씻었다. 비누도 2번 써서 손톱 사이까지 정성스럽게 씻었다. 하지만 집에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밀가루 냄새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 같다. 얘들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한 선생님이 주의하지만 이미 늦었다. 학생들의 시선이 소희에게 집중되고 있다. 소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다음에 바이올린 켜야 하는데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소희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 없다. 14세 소녀에게는 너무나 잔혹한 일이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기 시작한다. 그만해. 한 선생님이 큰 소리로 꾸짖지만 학생들의 수군거림은 그치지 않는다. 소희는 울음을 참으며 바이올린 앞으로 갔다. 떨리는 손으로 지선상에 아리아를 켜기 시작한다. 하지만 눈물 때문에 악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손가락이 현을 벗어나 불협화음이 울린다. 역시 집중이 안 되는 거 아냐. 누군가 작게 말했다. 소희의 손이 더욱 떨린다. 그래도 계속 켠다. 할아버지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음악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것이 그녀의 삶의 보람이니까. 그때 음악실 창문 밖에 익숙한 작은 그림자가 비쳤다. 건수였다. 71세 할아버지가 밀가루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교사 그늘에서 음악실을 올려다보고 있다. 손녀의 상황이 걱정되어 몰래 보러 온 것 같다. 음악실의 참혹한 상황이 건수에게도 전해진다. 소희의 눈물, 학생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자신 때문에 손녀가 상처받고 있는 현실. 건수의 온화한 표정이 잠시 일그러졌다. 그리고 작게 주먹을 쥔다. 71년간 기른 인내심도 사랑하는 손녀의 눈물 앞에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건수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는 창문에 막혀 음악실에는 들리지 않는다. 할아버지의 마음의 외침만이 해질녘 교정에 울렸다. 소희는 끝까지 곡을 켜냈다. 활을 현에서 떼자 음악실은 무거운 침묵에 쌓인다. 박수는 일어나지 않았다. 소희야, 정말 수고했다. 한 선생님만이 다정하게 말을 건다. 하지만 소희는 이미 한계였다. 악기를 안고 음악실을 뛰쳐나간다. 건수는 서둘러 교사 그늘로 숨었다. 손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단순한 빵집 할아버지가 나타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소희가 교문을 나올 때까지 건수는 조용히 기다렸다. 눈물을 닦은 소희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조여온다. 수고했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을 건다. 할아버지. 소희는 할아버지 얼굴을 보자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괜찮니? 건수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소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밀가루 냄새 나는 손.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다. 둘은 나란히 집으로 향했다. 해질녘 상점가를 걸으며 건수는 마음을 정했다. 더 이상 손녀를 상처받게 할 수는 없다. 뭔가 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빵집 노인에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어디선가 음악이 들려왔다. 근처 집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건수의 발걸음이 다시 멈춘다. 그 소리에서 뭔가 그리운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득한 옛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은 동네 일이 훗날 큰 무대를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다음 주 월요일, 소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 복도를 걸었다. 금요일의 굴욕적인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음악실 앞을 지날 때마다 그때의 차가운 시선과 상처 주는 말들이 되살아난다. 소희야.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절친 김유리가 뛰어온다. 같은 14세지만 유리는 소희보다 조금 키가 크고 단발머리가 활발한 인상을 준다.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반의 분위기 메이커 같은 존재다. 안녕, 유리야. 소희가 억지로 웃음을 만든다. 왠지 기운이 없네. 무슨 일이야? 유리는 걱정스럽게 소희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14년간의 우정으로 기른 상대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는 감각이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소희가 고개를 젓지만 유리는 납득하지 않는다. 금요일 음악실 일 들었어. 유리가 진지해진다. 얘들이 너무했어. 진짜 화가 나더라. 소희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진다. 괜찮아. 어차피 사실이잖아. 무슨 사실이야. 네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시고 매일 새벽부터 일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 쟤들이 뭘 안다고. 유리의 목소리가 격해진다. 단발머리를 휘날리며 화를 내는 모습이 진심으로 화가 난 것 같다. 고마워, 유리야. 소희가 친구의 손을 잡는다. 이렇게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음악제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너 정말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유리가 소희의 어깨를 토닥인다. 하지만 복도 저편에서 이민아와 친구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소희는 움츠러든다. 또 빵냄새 안 나? 정말 징그러워. 이민아가 지나가며 일부러 들리게 말한다. 야, 이민아. 유리가 화를 내며 앞으로 나서려 하지만 소희가 팔을 붙잡는다. 됐어. 그냥 가자. 왜 참고만 있어?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더 복잡해질 뿐이야. 소희는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향한다. 유리는 분한 표정으로 따라온다. 수업이 끝나고 소희는 혼자 음악실로 향했다. 오늘도 연습을 해야 한다. 음악제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음악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 펼쳐진다. 바이올린을 꺼내고 악보를 펼친다. 지선상에 아리아의 아름다운 선율이 적혀 있다. 활을 들어 첫 음을 켠다. 미, 레, 도, 레.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평소보다 음이 탁하게 들린다. 아무리 활 각도를 바꿔봐도 깨끗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상하네. 소희가 중얼거린다. 분명 조율사가 며칠 전에 조율을 했는데 여러 번 시도해봐도 마찬가지다. 지선의 음정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는 것 같다. 이 선도 마찬가지다. 소희는 바이올린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한다. 단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켜고 있을 뿐이다. 조율 같은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어색한 음정으로 연습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꾸 귀에 거슬린다. 이런 상태로 음악제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날 저녁, 소희는 평소보다 더 우울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학교에서의 괴롭힘도 괴롭힘이지만 바이올린 상태까지 이상하니 답답했다. 어서 와, 오늘은 어땠니? 건수가 평소처럼 다정하게 맞아준다. 그냥요. 소희가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2층으로 올라간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소희는 말이 없었다.
건수는 걱정스럽게 손녀를 바라본다.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소희가 짧게 대답한다. 식사 후 소희는 방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도 음정이 이상하다. 아무리 해봐도 깨끗한 소리가 나지 않는다. 1층에서 듣고 있던 건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진다. 그의 예민한 귀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들린다. 지선이 약 1사음 정도 낮아져 있다. 이 선도 미묘하게 높다. 아마도 습도 변화와 온도 차이로 나무가 수축하면서 현의 장력이 바뀐 것 같다. 이 정도면 일반인은 모르지만 민감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불편함을 느낄 정도다. 소희 같은 초보자에게는 더욱 연주하기 어려울 것이다. 건수는 책상에 앉아 손가락으로 리듬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긴다. 25년 전 자신이라면 5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할아버지는 모르시겠죠. 소희가 연습을 멈추고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건수의 가슴이 찡해진다. 손녀를 도와주고 싶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날 밤 늦게 소희가 잠든 후 건수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소희의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인다. 안에서는 바이올린이 케이스에 고이 들어있을 것이다. 건수의 손이 문고리를 향해 뻗어졌다가 다시 내려온다. 아직은 아닐 거야. 건수가 작게 중얼거리며 1층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25년간 묻어둔 기술과 경험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음악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소희의 바이올린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괴롭힘도 더 심해졌다. 이민아를 비롯한 몇몇 학생들은 아예 소희가 만진 악기는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선생님, 저희 다른 바이올린 쓸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한 선생님에게 말한다. 왜? 소희가 쓴 다음이라 좀... 한 선생님이 한숨을 쉰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소희야, 괜찮겠니? 한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네, 괜찮아요. 소희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한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다. 그날 오후 연습에서 소희의 바이올린은 더욱 이상한 소리를 냈다. 다른 학생들이 웅성거린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소리가. 소희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한 선생님도 눈치를 챘다. 분명히 조율에 문제가 있다. 음악제 전에 다시 조율사를 불러야겠네. 하지만 조율사를 부르려면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린다. 음악제가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소희는 그날 집에 와서 운동장에서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다. 바이올린을 어깨에 메고 멍하니 하늘을 바라본다. 정말 음악제에 나가도 될까?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나버렸다. 음정도 이상하고 친구들은 자신을 피하고 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건수였다. 왜 여기 있니? 그냥요. 소희가 고개를 숙인다. 건수는 손녀 옆에 조용히 앉았다. 71세의 몸에는 운동장 벤치가 조금 불편하지만 상관없다. 혹시 바이올린에 문제가 있니? 건수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소희가 놀라서 할아버지를 본다. 어떻게 아세요? 소리를 들어보니 조금... 건수가 말을 흐린다. 너무 자세히 말하면 이상하게 여길 것 같다.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아세요? 아니, 그냥 음악을 좋아해서. 건수가 얼버무린다.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바이올린을 꺼냈다.
정말 이상해요. 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소희가 몇 음을 켜본다. 건수의 얼굴이 굳어진다.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다. 혹시 내가 한번 봐도 될까? 건수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할아버지가요? 소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다. 예전에 조금 배운 적이 있어서 건수가 거짓말을 한다. 조금이 아니라 25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올린을 만들고 조율해왔지만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바이올린을 건수에게 건넨다. 건수가 바이올린을 받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25년 만에 다시 만지는 바이올린, 손에 전해지는 나무의 진동, 현의 장력, 모든 것이 한순간에 되살아난다. 건수의 손가락이 현을 하나씩 튕겨본다. 팩을 살짝 돌려보고 지판의 상태를 확인한다. 마치 숙련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처럼. 할아버지. 소희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본다. 할아버지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건수는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바이올린을 돌려준다. 조금 조율이 어긋난 것 같구나. 그런가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겠어. 건수가 애매하게 말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다. 더 이상 손녀가 고생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다. 그날 밤 건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25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화려한 콘서트홀, 세계적인 연주자들, 그리고 자신이 만든 바이올린이 연주되는 순간의 감동.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빵집을 시작했던 그때의 심경. 이제 때가 된 건가? 건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서라면. 건수는 서랍에서 25년 전 신문 기사를 다시 꺼내본다. 천재 바이올린 제작자 박건수의 마법의 손. 마법의 손이라. 건수가 자신의 주름진 손을 바라본다. 과연 아직도 그 마법이 남아있을까?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내일 밤 소희가 잠든 후에 건수의 눈에 25년 만에 다시 불타오르는 열정의 빛이 떠올라